항상 말씀드리면 이게 별로 이제 감흥이 없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정말 이게 부정선거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선거 아직도 안 믿으시는 분들이 이 중에도 있으실 거고요. 확실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지금 탑 10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표지 이거 요번에 그 박지원 변호사가 확실히 찾아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체국 사이트 들어가서 그 배송번호를 쳐보니까요 33km를 1분 만에 접하였습니다. 대단한 게 완전히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 20가지를 요약해서 했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무효표 또는 선거 무효가 될 사안이지만 이런 걸 말씀드려도 국민들이 뭐 별로 감흥이 없고 그래 투표 관리에 부실은 있었지만 부정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권에서는. 자, 근데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거죠. 거의 전 지역에서 민주당은 사전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꼴 차를 내면 한 10에서 15%가 높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은 완전히 반대로 15%가 낮습니다. 그게 한두 군데 나올 수 있고 뭐 한 반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박성현 교수님이라고요. 백모 말고요. 박성현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교 통계학을 40년 하신 분인데 신이 도와주기 전에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벌써 이미 원로 교수시고 우리 한림원 원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렇게 센 표현을 쓰실 분이 아닌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가져도 좋고요. 만일에 이런 결과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투표로 만든 것이라면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도적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말씀드린 박성현 교수님이시고요. 8월 25일 날 CPEC이라고 KCPEC이라고 CPEC이 이제 미국 보수주의 연합이거든요. 거기서 스폰서를 해가지고 KCPEC에서 한국에서 한미 연합으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큰 디스커션을 했는데 거기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계에서는 특히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많은 수가 이렇게 인벌브되는 통계학에서는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이분의 오랜 통계학의 권위자로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이제 연구하고 밝히시는 분인데 미시간 대학의 월터 미베인 교수죠. 5번에 걸쳐서 논문을 발표하고 거의 최종적으로 지역구 투표에서는 123만 표가 조작이 됐는데 93만 표는 매니팩처 됐다고 했습니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27만 표는 훔쳤다. 스틸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훔치면 사실 더블 아닙니까? 그럼 54만 표 하면 150만 표가 그냥 만들어진 거죠. 비례대표는 더 많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참 희한한 게요. 위에 하얀 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요. 2008년도 대선을 기점으로 그때부터 계속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노란 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마찬가지 2000 아마 8년인가 그럴 텐데요. 그 이후로 계속 지금 투표율이 올라가거든요. 지방선거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정치 성향, 투표에 관한 것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 노란 선 마지막 기울기 보십시오. 저거는 이상하게 높습니다. 여태까지 저렇게 높은 투표율을 보인 적이 없어요. 이 증가율. 그러니까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가 무려 8% 이상 투표율이 증가됩니다. 이것도 뭐 국민들이 한 거라면 정말 바람직한 건데 만일에 이게 손을 댄 것이라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요. 이게 최근 5번에 걸친 선거고요. 이게 사전투표가 본격화된 시점이 이때부터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요. 그때 사전투표가 11.5% 수준이고 그 다음 총선,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이 12% 수준이었어요.
전체 투표. 그래서 전체 투표는 58%였는데 그 중에서 12%가 사전투표고 본투표가 45%였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그 보궐선거 보면은 77%로 아주 탑을 찍었습니다. 전체. 그리고 이때부터 사전투표 투표율이 26%로 점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투표율이 많이 낮았거든요. 이때보다도. 여기 대통령 선거 77%고 이번에 66%니까 11%가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오히려 이번에 사전투표가 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 나온 건데요. 사전투표장의 CCTV를 다 신문지로 가렸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하면 되겠지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선관위원들하고 통화하면서 녹음도 돼 있고요. 실제 공문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27%입니다. 정확한 수치는요. 사전투표율 27%가 정말이냐? 검증을 해야죠. 검증이 안 되는 것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 데서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중앙선관위만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다음. 자, 5월 13일 날 대단히 중요한 방송을 했어요. 공병호 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제보를 했답니다. 제가 이제 공병호 박사랑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 물어보니까, 투표 끝나고 전화가 와서 이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충청도에 있는 어떤 K읍이라고 그러는데요. CCTV가 있다면 이틀 동안 풀로 24시간이지 않습니까? 12시간, 6시간. 24시간 내 안내 투표 한 인원수를 셀 수 있다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수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투표한 인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투표한 인원에다가 1.33을 곱하면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에다가 0.75를 곱하면 그게 실제 투표한 인원이라는 거죠. 또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별로 관심들을 안 갖고 있어요. 네, 다음에. 자, 그럼 다음 총선이, 이번 총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투표 이틀 동안 했는데요.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우세였을 겁니다. 다음이요. 당일투표 비슷비슷하지만 한국당, 통합당이 약간 우세였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결과는 비슷비슷했습니다. 백중지대지만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약간은 우세였을 겁니다. 근데 이 상태로 선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이 페이스대로 끌고 나가고 막 법률 만들고 막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이제 국정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음. 이 까만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만큼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과는 이렇게 선거 결과가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다고 추정이 되고요.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까만 부분을 찾아내고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번 이거 보시겠습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27%인데요. 사전투표율이 27%라는 건 이겁니다. 그렇죠? 19대 대선 때 26.8%니까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19대 대선에서는 3,280만 명이 투표를 했고요. 이번에는 2,91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핏 봐도 360만 명이 적게 투표를 했거든요. 360만이 적게 투표했는데 사전투표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대 당일투표 비율은 대략 35대 65 정도가 여태까지 물론 두 번밖에 안 되지만 근데 이번에 그것이 40대 60으로 완전히 사전투표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전투표 인원수를 공개를 했으면 이런 의심을 안 갖죠. 범인은 자기 범죄 행각을 감추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CCTV를 항상 피해서 다니고 범장을 다 지우고 바로 그것이 이 범죄에 증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는 근본적인 질문은 사전투표 인원은 정확한 겁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27%인데 이 숫자는 중앙선관위만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바로 사전투표장에 CCTV를 가리라고 하는 거죠.
자,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박성현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이건 믿을 수 없는 공개고요. 미베이 교수 논문에서 부정선거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공정원 TV에서 K읍에서 사전투표 제보를 했죠. N값 1.33 또는 0.75. 그러니까 현재 발표된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숫자에다가 0.75를 곱하면 그게 실제 투표율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투표 이번에 1180만이 투표했고요. 당일투표 1720만이 돼서 전체 40대 60이고요. 투표인원은 2900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176명 의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은 103명. 물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몇 명을 이제 배적을 시켜서 현재는 193명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 이 결과는 요 득표수를 한번 보시죠.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얻은 득표수는 1,400만 표고요. 1,430만 표. 미래통합당은 1,190만 표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240만 표 민주당이 더 얻었습니다. 요거는 각 지역구에서 득표한 걸 다 합한 숫자입니다. 득표 비율은 49.9 대 41.5 해서 8.4%를 앞섰죠. 선거구당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 250합으로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선거구당 더불어민주당은 한 5만 6천 표, 5만 6,700표를 얻었고 미래통합당은 4만 7천 표 정도를 얻어서 선거구당 한 9,600표씩 졌습니다. 통합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거는 이게 맞다면 그 결과는 당연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N값 사전투표의 숫자가 조작이 된 거죠. 부풀려졌으니까 그걸 다시 원위시키자. 0.75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296만 표를 빼줘야 되죠. 어디서 빼주냐? 민주당이 얻은 사전투표에서 빼줘야 되죠. 그 결과를 보면 바로 밑에 나온 것과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이제 이것은 이제 총 투표자죠. 총 투표자가 2,6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나니까 이 수치가 사전투표가 20%로 비슷해졌죠. 지난번하고. 그리고 사전투표 대 당일투표가 34대 66으로 비슷해졌죠. 저는 이 숫자가 거의 맞는 숫자라고 봅니다. 다음에. 자, 그래서 요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빼줘야죠. 1,430만에서 296만을 빼주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바로 1,137만 표를 줄어들고요. 지역구당 44,900표, 45,000표 정도밖에 못 가져갑니다. 미래통합당은 47,000표죠. 그러니까 각 투표구에서, 각 선거구에서 2,000표 이상씩 통합당이 이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건 평균을 냈을 때 그런 거니까요. 이제 지역구마다 편차는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사전투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투표자 수를 부풀렸다. 부풀리는 방법은 이제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왜 가능했냐면요. 바로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전투표는 끝난 다음에 4일 또는 5일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 CCTV만 설치해놓고 보관하거든요. 그때 얼마든지 모든 행정력을 갖고 있고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투함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QR코드 말씀드려야죠. QR코드는 투표자가 누구를 찍었냐는 것을 나중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봐서 이제 여당 지지 안 하고 야당 지지하면 그 자손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고요. 공무원들은 진급 안 되고 공무원 시험 본 사람들은 붙을 생각도 못 하고요. 뭐 군인들 마찬가지겠죠. 이런 이제 통제 사회로 가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QR코드를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요. 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게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이게 사전 투표입니다. 들어와서 신분증을 본인 단말 계단, 확인 계단 들면 이게 연구 단말기를 통해서 중앙선관위 서버로 가서 여기서 주민번호 얼마에 누구는 어디 사는 사람이니까 여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여기 마포구 마포 갑구 투표지를 줘라. 그러면 여기서 투표용지 발급 명령을 내리면 되죠. 이건 정상적인 루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서버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갔으면 여기서 갔을 겁니다.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이제 중앙선관위 서버가 제3의 서버 위치는 뭐 확인을 못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주죠. 개인정보를 주면 여기서 이제 조작 투표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0.75, 뭐 이 개념이죠. 1.33. 그래서 n 값을 3이라고 했을 때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니까 여기 마포구 갑선거구에 3명이 투표를 했으면 한 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령 투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 표, 투표, 3표 하고 나서는 또 한 표를 만듭니다. 그럼 결국 전체 25%가 더 만들어진 거죠. 사전투표에. 그래서 이것을 기표를 해서 갖고 들어와서 투입을 할 수 있다. 이건 제 이제 상상이고요. 이런 디자인으로 아마 구성투표를 계획한 사람은 계획을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련 번호하고 개인정보를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련 번호 나눠주고 나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개인정보. 열쇠 자리에 주민번호를 같이 매칭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기표할 때, 개표할 때 또 활용이 됩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파주시의 진동면 투표 현황인데요. 이번에 사전투표가 총 114명이 했고요. 당일투표 67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2명이 투표를 했는데 여기에 인구수는 159명입니다. 뭐 옆 동네에서 와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민통선 안쪽에 들어있어서 들어가려면 신분증을 맡겨야 됩니다. 그럼 투표하려면 또 신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투표하려고 신분증을 2개 갖고 올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 전 선거에 한번 보십시오. 그 전 선거에 사전투표에 5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54명, 주민이 154명인데 138명 투표해서 투표율 90%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때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은 16표 얻었는데 이번에 70표 넘게 얻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넣은 거죠. 조작을 했는데 너무 많이 넣은 거고요. 다음요. 그 다음에 이건 아주 많이 회자되는 거죠. 부천시 신중동 투표. 여기는 관내 사전투표 18,000명이 했거든요. 민주당은 11,000표 얻었고 통합당은 5,000표 얻었는데 신중동 사전투표소는 한 개소입니다. 한 개소고 관내 사전투표 18,000표가 2일 동안 한 개 투표에만 넣었기 때문에 투항 간격, 표하고 표를 넣는 간격이 요 계산하기 위하면 4.7초에 하나씩 넣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넣고 가면 그 다음 와서 넣고 이거를 12시간 계속 한 겁니다. 넣어도 너무 많이 넣은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당일 투표는 5만 표 했거든요. 여기 27개 투표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루밖에 안 했지만 27개에서 했으니까 반은 나누면 13군데에서 했었다고 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한 군데에서 18,000을 한다는 것은 이건 세계 토픽값입니다. 이거는 진짜 결정적인 증거인데 이런 걸 말씀드려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들 여기 국민들이 너무 많아서 이해를 못해요. 네, 다음이요. 자, 이제 제3의 장소가 중국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2월달, 3월달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창궐 하는데 중국을 폐쇄를 안 했잖아요. 들어오는 입국자를 막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시진핑을 방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크로스할 수 없다. 근데 사실은 시진핑이 아니라 이 투표지 갖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요. 다음요. 투표지에 이렇게 오자가 나와요. 더불어민주당이고 여기 두 표라고 해요. 투표가 아니라. 국내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말도 안 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국내에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하는데. 다음에. 이거 박지원 변호사가 이거 딱 보는 순간 끝났다 그랬답니다. 끝났다. 근데 아직까지 안 끝났지 않습니까? 이게 빳빳한 투표, 신권 투표지입니다. 이게 증거보전 신청할 때 딱 열었을 때 본 거랍니다. 그 사진을 찍어놓은 겁니다. 다음에. 자,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건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거 잘렸어요. 이거 안 맞잖아요. 좌우 여백이. 근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납품한 데가 미루 시스템입니다. 그 미루 시스템의 대표가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라 가서 확인했어요, 제가. 거기 이사가 이게 페이퍼 이젝션 타입인데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여백이 안 맞을까봐 이거를 실리콘으로 고정을 해서 내보냈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국내든지 해외든지 어딘지 이 선관위에서 나간 게 아닌 제3회에서 앱선 프린트니까 그냥 사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앱선 프린트를 구입해서 했는데 이 이젝션 가이드를 맞추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정적인 부정선거의 증거고 정황 증거뿐만 아니고요. 대표 시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투표지 분리기인데요. 여기를 통과할 때 투표지가 저기 스캐닝이 돼서요. 요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중앙 서버로 갔다면 지금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직 안 밝혀졌는데 이게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다 없다 가지고 지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있다면 여기서 제3의 서버에 연결할 수 있죠. 아니면 나중에 이건 어차피 다 돼 있어서 USB에 담아서 보관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 복사 하나씩 해서 250개 갖다 주면 여기서 일련 번호하고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여기 일련 번호가 누굴 찍었구나 하는 걸 여기 매칭시키면 누가 누굴 찍은 것이 바로 나오죠. 이거는 헌법 위반 사항이고요. 장기 집권을 위한 빅데이터 생성을 위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를 밝혀주면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아마 다 종신형 이상을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